그러한 행위를 막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열람 등사가 불법인데도 말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김성훈 차장을 신문하여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추가하였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비화폰 관련된 피고인의 교사 범죄 행위는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 넘어주십시오. 예, 넘어가십시오. 예. 두 번째, 공소사실인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의 수사, 영장의 청구, 영장의 발부, 영장의 집행 전 과정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공수처와 특검은 일관되게 법원이 일단 영장을 발부하였으니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영장 발부도 적법하고, 집행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해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서부지방법원의 영장판사가 공수처에 없는 수사권도 만들 수 있고, 영장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의 어떠한 조항보다도 우선한다는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 부분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조 3호나 4호에 의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으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러한 변명을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 보니 내란죄를 인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4호에 관련된 관련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서 내란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소출은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강제수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였다는 것도 불법이고,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것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25 고학 129 사건에서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서 영장을 청구하였고, 서부지방법원은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은 모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면 기소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영장청구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영장 발부가 가능한 법원을 찾아 법원 쇼핑을 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과거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기각을 당하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청구에 대해 서부지방법원은 관할 위반으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어야 하나 발부하였고, 더욱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입법적 기재까지 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는 법에서 정한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법과 판례에서 정한 영장 제시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공수처는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수색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한 것입니다. 체포 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관저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온 곳은 한남동 726-81대였습니다. 수색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물을 부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속영장 족부심에서 판사가 이 점에 대해서 특검 측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묻자 특검 측은 황당하게도 도저히 법조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체포를 위해 어떤 고치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수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해석에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 유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태도입니다. 다음, 당시 공수처가 다섯째로 공수처가 위와 같은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집원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자 경호처장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불승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입하였고 더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마음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위반이며 참고로 최근에 해병대 부대를 무단 침입해서 사진을 찍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집행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과정이 불법이었습니다. 당시 1차 체포영장에 기재된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도 없었습니다. 경호처에서 출입을 거부했음에도 3천여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관저천 담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등 위법 행위를 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장 집행 전에 관저천 외곽을 경비하는 50억 경비단장을 직연을 지참토록 하여 공수처로 불러낸 후에 직연을 강제로 빼앗아 출입을 허가한다는 허위 공문서를 위조한 후에 영장 집행에 사용을 하였지만 그것이 사전에 언론에 의해 적발되자 사용을 하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1,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에서 대통령인 피고인은 어떠한 직권남용 행위도 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인 피고인이 경호처 경호원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지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경호처 고위직의 인사권만 갖는 직무관원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당시에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경호처의 경호활동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대통령인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소사실의 문자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기소는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하는 기소입니다. 즉 내란, 다음 넘겨주십시오.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종 기소에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5 고합 129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안들이 현재 심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체관계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범죄들은 성립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